이제부터는 우리가 토론을 하겠는데요. 토론하시는 첫 번째 순서로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그 키스티 R&D 투자분석 원동규 사업단장님이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 근무하는 원동규라고 합니다. 저희 연구소는 정부 출연연구소고요. 데이터를 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 데이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일단 이제 애들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공지능 기법을 개발하고 소프트웨어로 구현을 하는데, 저희는 주로 인공지능 기법을 도입을 해서 데이터 분석에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 이제 아까도 여기 이제 인공지능 얘기하면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래서 뛸 수가 없는 관계인데, 저희 일단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두 가지 변화가 있어요. 하나는 환경이 되게 불확실하다는 거고요. 기술이 불확실성이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그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회적 수용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따지면 지금 저 위에서 보면 도표 4번에 해당되는 게 기술의 불확실성도 높고 사회적 수용성도 높은, 요것이 바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이제 기본 개념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따라서 이걸 특성을 따져보면 이제 크게 이제 불확실하다는 거, 그 다음에 리스크가 발생했다라는 거. 리스크하고 불확실성은 비슷한 말 같지만, 리스크는 확률적으로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확률적으로 아는 거죠. 굉장히 이게 확률적으로 굉장히 퍼센테이지가 낮다라는 일어나기는 하는데 확률적인 개념이고요. 이제 불확실성은 뭐가 일어날지 모르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4차 산업혁명 하면 그것이 AI를 통해서 스마트화됐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들 보면 AI, IoT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되게 장기적이에요. 이게 장기적인 옛날 뭐 기계기술이라든지 화공 이런 것 같이 장기간 그 국가의 성장을 먹여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기법적으로 단기적인 혁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단기적인 혁신과 다른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서 이제 창의력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제 대응 방안 관련해서 이제 뭐 위에 통찰력, 대응력, 검증력, 창의력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거에 이제 주요 내용들이 있습니다. 시뮬레이션하고, 그 다음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진흥화하고, 플랫폼화하고, 저런 주요 내용들이 저희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모델링 앤 시뮬레이션, 그 다음에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보안이라든지, 뭐, 이런 개념들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흥화 AI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위해서 이제 플랫폼화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천문연구소의 연구원에서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되면 사람이나 물체가 동일한 힘의 균형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옛날에는 사람이 주체고 물질이 객체였는데 이제 다 객체화가 돼서 굉장히 복잡해지고, 그것이 다시 또 연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빅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되는데요. 근데 사실은 지금 뭐 공공부문에서 이제 데이터 개방을 한다고 하지만 개인 정보 때문에 이제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저희 연구소 차원에서의 빅데이터는 되게 연구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어떤 소유격이라든지 어떤 정보, 개인정보 그런 경우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연구소의 데이터 개방 이쪽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시민들이 그것을 뭐 새로운 AI를 적용해서 응용 서비스를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될 것이고요. 지금 이제 제가 하고
이제 R&D 투자사업단이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작년에 세워졌는데, 지금 저희가 혁신본부, 과학기술본부 내 혁신본부가 있습니다. 혁신본부 내에서 R&D 투자, 국가 R&D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데, 저희가 인공지능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게 여기 위에 보면 투명성 확보라는 개념도 있는데, 사람이 이제 저희가 R&D를 선택을 할 때 그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요거는 내년도 사업에 투자를 하자 이렇게 했던 것이 이제 위원회 제도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사람이 하다 보니까 되게 주관성이 높아지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것을 인공지능 기법이라든지 뭐 딥러닝 기법을 사용을 해서 거기서 키워드를 뽑아내고 매칭을 해서 기술을 만들어내고, 그 기술이 어떤 산업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지, 이 산업은 육성을 하려면 얼마나 인력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규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될지 하는 것들을 지금 매칭을 하는 시스템으로 내년도 사업도 그런 식으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신문지상에 보면 R&D 패키지 제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사업도 사실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제가 옆에 이렇게 인과지도를 그려놨는데, 지금 문제는 사실은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있지만 정부 주도는 사실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4차 산업혁명이 패러다임의 변화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앞에서 리딩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처음 출발할 때 독일의 그 인더스트리 4.0의 개념을 따랐어요. 그래서 독일의 인더스트리 4.0도 사실은 민간 주도의 산업협회가 주도를 해서 표준화를 먼저 했습니다. 근데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표준화라는 건 규격이 만들어주는 건데, 인공지능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하고 그렇게 벗어난 테기 때문에 3년 만에 중도에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정부 주도로 경제부하고 교육성 주도를 해서 다시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패러다임 변화를 이렇게 방향이 모르는데 민간 주도로 한다, 규제를 푸는 중심으로 간다,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 뭐 간단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문제가 혁신성장하고 소득 주도형 성장이 서로 엇박자를 맺힌다 하는 게 굉장히 문제거든요. 그것도 저는 지금 소득 주도는 수요 중심, 수요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하는 문제고, 혁신성장은 이런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들을 얼마나 개발을 해서 그것을 시장으로 창출을 하는 공급 중심의 경제입니다. 이게 서로가 부처도 틀리고, 지금 문제가 저는 서로 엇박자가 난다라는 것이, 저는 그러한 통합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이런 개념으로 보면 지금 풀리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혁신 성장하고 소득 주도형 성장, 공정 경제가 어떤 식으로 매칭을 될 수 있을까 하는 개념이고요. 요거를 보면 지금 저희가 지금 혁신본부에서 국가 R&D 투자 사업을 선정을 할 때 저러한 개념으로 파이 개념으로 합니다. 맨 처음에 기반 기술이 핵심 기술이 있고 기반 기술이 있고 융합 기술이 있습니다. 이것을 산업에 연계를 해가지고요. 저게 볼록볼록하게 나와 있는 깃발 모양은 과제 기술명입니다. 저 기술명을 가지고 사업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저 사업을 구성을 하게 되면 저게 지금 중복도 배제된 거고요. 새로운 기술들입니다. 그리고 저거를 스쿨코스 DB라고 해서 4천만 건의 데이터가 쌓여있는데 그 4천만 건의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서 딥러닝을 돌립니다. 딥러닝을 돌려서 기술을 뽑고 그 기술을 가지고 이제 선택을 하게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국가 R&D 투자 정책을 하고 있다는 이런 식으로 저희
패널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과학 공상으로만 생각했던 마블 엔터테인먼트랑 코믹스의 어벤져스 이런 부분들이 세계 90억 달러 매출을 올리고 우리나라에서만 약 한 7천억 정도의 매출을 얻은 걸로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는 과학에 근거한 공상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지능이라든가 가상현실, 시공간 이동, 그런 히어리오 이런 콘텐츠들을 만들면서 현실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장적이고 다계층적인 플랫폼, 또한 마이데이터나 빅데이터, 민관 빅데이터 이런 부분들의 거래나 공유, 가치화, 지능화나 자동화로 크게 산업이 시프트되는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지능화 시대에 맞게끔 아까 문재용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분업화와 전문화 시대로 이제 가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대기업 중심이나 기업 규모 경쟁으로 성장을 했는데 이제는 기술 전문화, 분업화의 그런 성장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AI 부분이 너무 과대나 확대 해석되는 이런 부분들은 좀 자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현실적으로 우리의 AI 부분은 굉장히 뒤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위자가 없고 연구 성과도 좀 낮고 우리 애트리에서도 오셨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형 AI 플랫폼의 원천 기술들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우리 김용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AI 지능 창조적인 인재들이 약 한 10만 명은 양성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현장에서 볼 때 저희 기업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인재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AI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애트리에서 발표한 DPO나 이런 부분들이 스마트 시티나 교통, 의료 이런 부분들에 스마트 산업에 좀 더 깊게 접목이 될 필요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오작동이나 잘못됐을 때에 대한 부분들도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동체에 관련한 드론봇이라든가 무인 자동차 이런 부분들이 지능화와 연계가 됐을 때 그런 오작동 위험성들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준비를 해야 하고 특히 오늘 발표해 주신 문화정보원이랑 천문원에서 발표한 데이터들이 문화정보 같은 경우는 7,500만 건에다가 하루에 천문 데이터는 15TB가 발생한다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산업 데이터와 결합이 돼서 양질의 서비스를 한다라고 그러면 시너지가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스마트 산업이나 인공지능을 좀 우리가 성장시키고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이 정부 조직뿐만 아니라 민조직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조직이나 기능에 있어서 일하는 방식이 많이 바뀌어야 하고 담당자의 사고도 굉장히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은 그대로인 것 같아요. 즉 예를 들면 사업계획서를 하나 만들고 발주가 되고 했을 때 만드는 방법이라든가 신기술에 접근하는 방법 또 RFP에 나와 있는 이런 사항들을 보면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바뀌어야 하고 지금 이제 생산성 문제는 굉장히 크게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52시간 근로제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32% 중소기업의 32%의 생산성밖에 안 되는데 맥킨지에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710만 개의 일자리가 대체가 되고 이게 6월 달에 보고된 자료입니다. 210만 개가 새롭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일자리가. 우리나라를 예를 들은 겁니다. 그리고 지능화를 통해서 27%의 지능화
위해서 생산성을 향상하며 시킨다는 그런 건데 27%를 글쎄 그게 과연 가능한가? 그래서 아까 그 지금 옆에 그 방금 전에 발표하신 분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포용과 혁신성장과 대립되는 그런 부분들에 신기술들을 이렇게 적응을 못하는 일자리 전환이 제대로 안 돼서 적응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더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무인 톨게이트 시스템이라든가 공장 자동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자리 때문에 촉진이 안 되면서 일자리 전환도 안 되고 산업 촉진도 안 되는 또는 혁신성장도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바뀌어야 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로봇 어드바이저라는 그런 금융 그 AI가 결국은 금융 산업을 지금 붕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미국 사례를 보면 대형 그런 금융사들 중심의 그 금융권들이 이제는 그 전문화되고 소형화된 예를 들면 사람과 로봇 어드바이저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형태의 그런 산업으로 지금 변화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7,500개였던 게 15년 전에 지금 한 4,000개로 늘어나서 이런 하이브리드형의 그런 AI 산업들을 많이 육성해야만이